이제는 다시 구조 해석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메쉬를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했던 대로 1mm를 집어넣으면은 한번 해봅시다. 1mm를 해도 뭐 썩 예쁘진 않아요. 메쉬가 이 모양으로 나오고 좀 띄엄띄엄 나오죠. 그 다음에 원래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니은자 그 철판 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 속에 지금은 비어있는데도 다 메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메쉬 개수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0.25를 넣어도 0.25mm를 넣어도 메쉬가 만들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쪽에 얘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쉬 많이 넣어서 잘 해석해도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최적화할 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0.25도 들어가고 뭐 현실적으로 0.5 정도 합시다. 메쉬 만들고 해석 쭉 하면 되겠죠? 우리 잘 해왔던 것처럼. 네, 메쉬 뭐 적절히 됐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경계 조건 넣어줘야겠죠. 인서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픽스 서포트를 면에다가 위쪽 면에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야죠. 포스 어디에 넣어줬나요? 우리가 아래쪽에 넣어줬는데 면이 아니라 선을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선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한 다음에 벡터가 아니라 어디 갔냐? 벡터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y에 마이너스 300 네, y에 마이너스 300 넣어주시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돌리면은 솔루션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토탈 디포메이션이랑 스트레스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하면 해석 금방 되는데요. 이제 좀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또 파라미터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토탈 디포메이션 가셔가지고 보면은 맥시멈 있죠. 맥시멈 토탈 디포메이션 지금 0.2mm 나와 있는데 얘가 0.2mm 쳐졌다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은 P가 짠하고 뜹니다. 그러면 얘도 설계 변수로 들어간다. 설계 변수가 아니라 목적 함수 값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가셔서 지오메트리에서 솔리드 체크를 해주시면은 질량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퍼티 있나? 네, 여기 질량 있죠? 질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얘도 파라미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아까 파라미터 1이었던 두께를 조절을 해가면서 파라미터 2랑 3인 국부 최대 변이랑 그 다음에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꺼주시고 이제 보면은 아까 파라미터 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3개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P1은 뭐냐면 두께. 왜 3.7이 나왔냐? 뭐 이따 고쳐주면 돼요. 그거는 제가 3.7로 넣었나? 뭐 아무렴 어때요? 예. 그 다음에 2랑 3은 최대 변이 중량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다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점이에요. 지금 영상은 두께 3.7로 들어갔나 보네요. 2mm로 안 하고 3.7에다가 변이가 0.21 네, 그 다음에 0.004kg 이상하게 두께는 제가 더 두껍게 넣었는데 저기 책의 예제 거랑 변형이랑 중량은 비슷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 됐으면 꺼주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셋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에 대해서 설계 표면, 응답 표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가셔서 저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었는데 제일 아래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리스판스 서피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해주시면은
일로 넘어오고 파라미터 셋을 가지고 반응 표면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를 가면은 뭐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P1 여기서 P1을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 있네요. P1을 두께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네가 바꿔볼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나는 1.5mm에서 아까 3.7mm였는데 한 4mm 정도 합시다. 1.5에서 4mm까지 변화를 주고 싶어 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는 거. 여기에서 디자인 포인트 F DX로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체크하라고 하니까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타입은 센트럴 컴포짓 똑같고 그 다음에 디자인 타입이 오토가 아니라 페이스 센터로라고 되어 있네. 네, 뭐 하란 대로 해주죠. 스탠다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뷰를 눌러주시면은 프리뷰를 해주시면은 짠짠 하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두께 있잖아요. 그 1.5에서 4까지 걔네들을 5개로 쪼개가지고 네가 이 5개 해석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두께를 5개로 변화를 해주면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이거를 바꾸면은 여기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네,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뷰 됐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5개에 대해서 진짜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두께를 바꿔가면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해석을 하는데 아까 제일 얇은 건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게 두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메쉬 수가 올라가거든요. 최소 그 격자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줬기 때문에 두께가 커지면 메쉬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놈의 라이선스가 걸려가지고 메쉬 사이즈를 0.7mm로 다시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변형이 적겠구나. 당연하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질량이 커지겠구나. 뭐 당연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5개 설계점에 대해서 해석을 순서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손을 대지 않고 얘를 파라미터로 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이 짝짝하고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고 이제 반응 표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 꺼주시고요. 이제 5개 해석한 거예요. 반응 표면으로 넘어가셔서 반응 표면을 그려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표면을 하고 여기 반응 표면 내려가셔가지고 디자인 포인트를 보존을 해주는 거 2개 체크해 주시고요.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해석한 5개 케이스에 대해서 반응 표면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뭐 지금 겨우 5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구태여 반응 표면식이나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냥 하는 거죠. 네.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응 표면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설계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반응 표면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만들었고 이걸 보시려면은 위쪽에 리스판스라고 있거든요. 얘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께가 1.5에서
4까지 가는 동안에 최대 변위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라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엑시스에서 y를 그럼 딴 걸로 우리 하나 더 본 게 매스잖아요. 매스로 바꿔주면 당연히 두꺼워지면 그만큼 무거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x, y 말고 뭐 3차원 이상으로 우리가 변수들을 더 넣었다면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예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응 표면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를 설계를 최종적으로 최적 설계를 하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을 가셔서 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지를 오브젝티브랑 제한 조건, 목표랑 제한 조건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우리가 적어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가가지고 토탈 디포메이션 최대 변형이 최대 변형의 목표가 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여기서는 컨스트레인트로 했네. 네, 뭐 일로 하시죠. 최대 변형이 얼마 이하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럼 우리가 아까 0. 몇 미리 썼었죠. 0.2mm 정도 해볼까요? 0.2mm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질량은 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여기서는 질량 미니마이즈라고 했네요. 네.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게 질량이 얇을수록 가벼우니까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변형이 0.2mm 이하이면서 제일 얇은 거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볼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가셔가지고 여기 뭐 스킴을 해주는 게 있는데 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저게 프로퍼티하고 메소드 네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에서 뭐 스크리닝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세요. 해봐야 뭐 결과 다르지 않고 업데이트를 짠 하고 해주시면은 해석을 하면서 주어진 그 설계 값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해석을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 번씩 이 데이터를 형상을 변형 해가면서 형상이란다. 그 설계 값을 변형 해가면서 쭉 트래킹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 해석 만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아까 여기 제한 조건을 걸어주었던 그게 짠하고 나왔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두께가 얼마였냐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 두께가 한 2.1mm 정도? 그 정도에서 얻어졌다. 그럼 이제 2.1mm가 변형도 0.2mm 이하고 질량도 제일 가벼운 그런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됐고 버전스 샘플.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여기서 뽑아줘요. 1번 제일 이제 잘 맞는 게 변형이 0.2099mm로 나온 두께 2.13mm. 그 다음에 뭐 사실 별 차이 없죠. 이거는 뒤로 가도. 예. 되게 명확하게 최고 설계점이 나왔기 때문에 DP 1, 2, 3 이게 별 차이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얘기한 마지막이 14분이나 됐네요. 이제 조금 하면 끝나니까 여기까지 쭉 할게요. 파라미터 셋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 셋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DP0이 처음 설계한 게 3.7mm였잖아요. 그 다음에 설계 변수를 1에서 5까지 두께별로 줬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설계점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원하던 거는 한 2.1mm 정도 근처였잖아요. 정확히 2.1보다 좀 큰데. 그래서
얘를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카피 인풋 커런트가 있는데 예, 이거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지금 여기 dp2 값이 여기로 올라가요. 네, 지금 현재 설계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아까 내가 3.7mm로 두께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설계를 2.1mm가 지금 현재 설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오브 디자인 커런트에서 여기서 업데이트 했고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번개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dp0을 이 숫자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도 새로 다시 적용이 돼야겠죠. 오른쪽 누르시고 밑에 번개 2개 업데이트 셀렉트 디자인 포인트 새 두께를 우리가 선택한 두께로 업데이트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업데이트 되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줬던 모형 두께 있죠. 그 두께가 실제로 2.1mm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한 값으로 다시 형상을 변화를 시킨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예, 그 책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제대로 되면은 여기에서 제대로 되면 아까 프로젝트에서 그 지오메트리를 다시 들어가서 물체 두께를 재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방금 업데이트를 했던 2.1mm로 다시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면 아마 제일 길었던 실습 같은데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한 거는 아닌데 이것저것 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파라미터를 정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값을 변화를 줄 거고 이 값이 변하는 거를 추적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였죠. 그 파라미터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 표면도 하고 뭐 설계 변화도 주는 그런 과정이 이번 실습에선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